폐에서 받은 산소를 우리 몸 곳곳에 공급해주는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 적혈구. 특유의 탄성으로 자신보다 더 작은 미세 혈관을 통과하고 탄성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을 측정해 앞으로 다양한 혈액 질병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적혈구의 새로운 면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박용근입니다. 오늘은 적혈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피 속에 있는 세포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는 적혈구는 폐에서 받은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혈구는 우리의 생명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만큼 적혈구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적혈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적혈구의 새로운 면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혹시 과학 잡지나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적혈구의 구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적혈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넛 모양으로 생겼고 크기는 지름이 약 8 마이크로미터, 두께는 약 2에서 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두께가 약 3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 적혈구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오시죠? 그럼 적혈구는 왜 도넛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적혈구가 표면적에 비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런 도넛 모양을 가지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한 원인이 아닌 매우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바로 ATP와 관련이 있다는 설인데요. ATP란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화합물입니다. 한마디로 세포의 건전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ATP를 없앴더니 적혈구의 도넛 모양이 없어지고 빈대떡 같은 원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ATP를 넣어주었더니 원래 도넛 모양으로 되돌아갔죠.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도넛 모양의 이유가 밝혀진다면 하나의 큰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넛 모양의 적혈구는 몸속을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의 혈관 속으로 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손과 발, 그리고 뇌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계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심장이 뛰면서 피를 돌게 하는데요. 심장에서 출발한 적혈구가 핏줄을 타고 몸을 돌다가 다시 심장으로 오는 데에는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적혈구가 아주 빠르게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적혈구가 핏줄을 타고 다니다 보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핏줄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모세혈관은 그 구멍의 크기가 4 마이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적혈구의 크기가 8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자기보다 작은 크기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죠. 하지만 적혈구는 놀랍게도 자기 크기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정말 잘 지나가는데요. 모세혈관을 만나면 순식간에 휘리릭 하고 접히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순식간에 원래 도넛 모양으로 돌아오죠. 이것은 바로 적혈구의 놀라운 탄성 때문인데요. 이 탄성 때문에 우리의 몸속을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비슷한 적혈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적혈구와 비슷하게 생긴 구조는 만들 수는 있었지만 잘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말랑말랑한 구조는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적혈구의 구조를 좀 더 연구하여 잘 이용하면 암을 치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적혈구 같이 말랑말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캡슐을 만들어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적혈구의 형태와 유사한 캡슐 안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약을 넣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적혈구처럼 혈관 속을 잘 돌아다니고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만 갈 수 있는 캡슐이 만들어진다면 독성이 강한 항암제 성분이 암세포만 파괴하게 되겠죠. 따라서 암 환자들의 치료에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적혈구는 왜 이렇게 탄성이 뛰어난 걸까요? 연구 결과 적혈구의 세포막이 신기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적혈구의 얇고 말랑말랑한 보통 세포막 바로 아래에 그물 같은 구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혈구의 보강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치 유리로 지은 멋진 건물을 보면 유리 바로 뒤에 금속 파이프들이 단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이 구조가 그냥 세포막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포막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적혈구의 구조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혈구에게는 이 탄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적혈구가 탄성을 잃으면 모세혈관을 잘 지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탄성을 잃은 적혈구들은 가장 큰 림프기관인 지라라는 장기에서 사라집니다. 보통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명이 다 된 적혈구들은 탄성을 잃고 지라에서 부서지고 새로운 말랑말랑한 적혈구들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적혈구는 정말 부드럽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세포막이 미세하게 떨리는데요. 워낙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주변 물 분자들이 와서 부딪히기만 해도 떨리는 것입니다. 진동의 크기는 50 나노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도 적혈구의 진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890년도에 독일 연구자들이 이런 적혈구의 진동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최초로 보고했는데요. 1890년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 시절인데 그 오래전에 독일에서는 벌써 이런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적혈구의 세포막의 떨림은 단순히 열 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적혈구와 충돌해 적혈구 막이 떨리는 것이라는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100여 년간 알고 있다가 최근에는 적혈구의 진동이 단순히 열 에너지 때문만이 아니라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ATP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ATP는 적혈구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물질이기도 하죠. 적혈구의 떨림은 주로 열 에너지에 의한 것이지만 30% 정도의 진동은 이 ATP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현상이 우리 혈액 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등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다양한 현미경 기술들이 개발되어서 이런 적혈구 세포막 떨림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혈액 관련 질병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발히 연구 중인 질병 분야는 말라리아인데요. 여러분은 말라리아가 적혈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람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 종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말라리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사람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게 되면 말라리아 기생충이 피를 타고 간 세포를 감염시키고 다시 적혈구를 감염시킵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적혈구에서 자라 번식하게 되는데요. 48시간 후면 7개에서 8개의 기생충으로 번식해 적혈구를 찢고 나옵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는 딱딱해지는데요. 그래서 감염된 적혈구들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혈관을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막히고 또 이에 따라 피가 통할 수 없게 되죠. 심하면 조직이 썩기도 하는데요. 말라리아에 심하게 걸리면 뇌 조직이나 말초 조직이 썩는 경우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는 표면에 끈끈한 돌기들이 생겨서 혈관벽에 달라붙어 버리는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염된 적혈구가 혈관벽에 붙어서 번식하게 돼 더욱 위험해집니다. 아직도 말라리아 기생충이 어떻게 탄성이 좋은 적혈구 막을 뚫고 감염을 시키는지, 48시간 동안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리고 48시간 후 어떻게 적혈구를 찢고 나오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48시간 후에 말라리아 기생충이 적혈구를 찢고 나오는 원리가 정확히 알려진다면 이것을 차단하는 약물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는 적혈구가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딱딱해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레이저 기술로 말라리아의 표면 진동을 측정해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휴대하기 편하게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아프리카처럼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말라리아 진단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효과적인 결실을 만들어 더 이상 인류가 말라리아로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혈액 관련 질병들을 세포막 떨림 측정을 통해 초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혈액 관련 질병은 아직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질병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탄성도 측정 연구가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적혈구의 내부를 살펴볼까요? 적혈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세포들은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세포액 등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혈구는 세포 안에 특별한 구조가 없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만 녹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풍선 같은 단순한 형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실 텐데요. 이 단백질은 폐에서 산소를 저장했다가 조직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다른 단백질과는 달리 철 이온이 붙어 있어 산소가 잘 붙게 되는데요. 이 철 이온은 녹색이나 파란색 빛을 잘 흡수하지만 헤모글로빈은 빨간색 빛은 흡수를 잘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혈구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죠. 이것은 영어로 적혈구를 레드셀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핏줄을 보면 빨간 핏줄도 있고 파란 핏줄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핏줄이 두 가지 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붉은색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조직에 전달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떨어져 나간 헤모글로빈은 분자 구조가 살짝 뒤틀리는데요. 이 작은 뒤틀림 때문에
적혈구가 빛을 흡수하는 색깔이 바뀌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겸상적혈구라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겨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바늘처럼 뭉쳐져 낫 모양의 적혈구를 만드는데요. 결국 적혈구가 낫 모양으로 변해 혈관에 상처를 주는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겸상적혈구 환자의 적혈구는 주변에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 정상적혈구처럼 도넛 형태를 하고 있다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뇌혈관이나 말초 모세혈관에 가게 되면 낫 모양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데요. 이렇게 낫 모양으로 바뀐 적혈구들이 혈관을 바늘처럼 찌르기 때문에 겸상적혈구 환자들은 큰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 보통 4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적혈구의 표면 진동을 통해 겸상적혈구의 탄성도도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겸상적혈구에 대해 많은 부분이 알려지면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줄기세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줄기세포는 언론에서 자주 접해 보셨죠? 최근에는 이 줄기세포 기술이 더욱 발전해 피부세포만 있으면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줄기세포란 몸을 이루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는데요. 몸에 있는 세포들은 줄기세포에서 분화돼 만들어지고 한번 특정 조직이나 장기로 분화된 세포들은 더 이상 다른 형태의 세포로 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부 조직은 계속 피부 세포로만 분화하고 소장이나 대장에 있는 세포들도 계속 장에 있는 세포들로만 분화하는데요. 그런데 줄기세포는 뇌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고 심장 근육세포, 피부, 장기 등 모든 형태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서 미래의 인간 질병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도 만들어지는데요.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 줄기세포를 사용하려면 보통 골수에서 소량 있는 줄기세포를 찾아야 하거나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발생한 수정란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화가 다 이루어진 세포를 조작해서 다시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면 피부세포에서 역으로 줄기세포를 유도하고 이 줄기세포로 혈액세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줄기세포만 있으면 원하는 혈액세포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으니 가까운 미래에는 급하게 혈액을 구하는 거리의 헌혈버스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적혈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적혈구의 특성이 계속 밝혀지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혈구가 그 특성을 살려 우리의 생명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